가루쌀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루쌀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지 저희가 참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옆을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막 속이 부대끼는 것 같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냐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드시면 좋겠죠.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사실 진료하다 보면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부대낀다 이런 분들 참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밀가루 안에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반죽할 때 형성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일종의 잘 소화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인데요. 이게 소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또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더부룩하고 잘 내려가지 않고 심지어는 그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까지 소화가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이 글루텐에 특히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장내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내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속이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밀가루 대신에 가루쌀을 드시면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이, 글루텐 그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글루텐이 뭔지 정말 저 잘 모르겠거든요. 글루텐이 뭐냐고요. 네.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루텐을 직접 만들어 왔어요. 오, 만들 수 여기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빵이라든가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덩어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덩어리를 이렇게 물에다가 넣고 계속 주무르게 되면은 녹말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점착성 있는 물질만 남게 됩니다. 이거는 아직 글루텐만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녹말이 좀 있어서 뿌옇게 우러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점착성 덩어리 있죠. 이게 바로 글루텐 덩어리예요. 아, 이거구나. 네, 이것은 점착성이 있는 덩어리인데 우리가 반죽이 굉장히 탄력 있게 늘어가는 성분을 이렇게 성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빵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만드는 특성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글루텐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하얗고 고운 가루였는데 지금 굉장히 질긴 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 되게 반전인데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루쌀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지금 팔에 난 것 같거든요. 네.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알레르기 일으켜요. 네. 라고 나오네요.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수십만 가지의 식재료는 전부 다 알레르기성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먹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알레르기가 적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쌀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아이들 엄마 젖을 떼기 시작할 때 이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가루로 해서 미음을 끓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유식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쌀에는 알러지성 물질이 없고 그다음에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렇게 쌀 알러지가 없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구에서도 아이들 이유식을 이렇게 쌀 가지고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쌀에는 알러지가 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밥 못 먹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듣자 네. 하니까 이 글루텐 성분을 먹으면 좀 아프거나 병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셀리악병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우리 몸을 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자신의 건강한 조직을 보호하는 건데 이게 오인해 가지고 자신의 건강한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글루텐이 들어있는 물질을 먹으면 글루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염증 세포랑 항체 같은 게 만들어져서 소장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세포들이 글루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정상 소장 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에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는 기능이 크게 저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양 결핍성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북미라든지 유럽에서는 1%나 되는 큰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 아시아에서는 적은 거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쌀 위주로 먹어서 모르는 거지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은 더 많은 환자가 생길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제가 참 밀가루를 많이 먹는데 걱정입니다. 일단 글루텐 성분이 소화불량과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까지 알아봤고요.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 글루텐이 일으키는 그런 문제는 비단 소화불량이나 속이 더부룩한 것뿐만 아니고 빈혈이라든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러지 같은 다양한 문제
그리고 위장관의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과연 가루쌀로 또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혹시 그 지금 가루쌀 네. 앞전에 동태전 보셨죠? 동태전 또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날이 추운 날은 뭐가 생각이 날까요? 뜨끈뜨끈한. 그렇죠. 국물! 예, 그래서 국물 요리 보글보글은 가루쌀 이용한 수제비 제가 준비했거든요. 수제비! 먼저 와우. 보시고 시작할까요? 네. 예, 지금 제가 이 가루쌀 수제비를 지금 보글보글 잘 끓이고 있거든요. 요 가루쌀로 반죽을 한 거예요. 네. 네. 아, 요거 제가 마무리 간을 하고 나서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깨 수제비거든요. 네.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익으면 이렇게 제가 들깨 가루를 풍덩하니 넣어서 많이 잘 넣네요. 맛있게 끓일 거예요. 야. 요거 마저 한 스푼 끓이면 네. 맛보는 걸로 하시고 예. 제가 만드는 방법 소개할까요? 네네, 알려주세요. 자, 반죽을 해야 되겠죠? 예, 반죽을 그리고 해야 저 되겠어요. 이거 우리 가루쌀 그 반죽은 네네. 저기 저 밀가루 반죽하고 똑같이 하면 되나요? 아, 네, 가루쌀 반죽 똑같은데요. 제가 네. 반죽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예, 네. 반죽은요, 쌀가루가 2컵이면 물이 1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 강력 쌀가루를 이용했어요. 아, 강력 쌀가루? 쌀가루를 이용했고요. 요게 약간의 소금을 좀 한 꼬집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많이 아실 네. 거예요. 이렇게 수제비 반죽하실 때는요, 약간의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손에 붙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아주 찰지게 잘 숙성이 되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부비비비해 주세요. 가루쌀인 거죠? 예, 그렇죠. 강력 가루쌀입니다. 강력 가루쌀. 강력 가루쌀. 잘 붙네요. 그럼요. 강력 가루쌀 그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강력해요. 예, 강력하게 쫄깃쫄깃하게 쫄깃쫄깃하다라는 붙겠죠? 그런 뜻인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서 아이고 여기 네. 내 귓볼로 이렇게 말랑말랑 귓볼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은요 그대로 곧바로 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비닐에다가 먼저 좀 넣어서 숙성을 시켜주세요. 그럼 수분이 골고루 가고요. 예, 이렇게 숙성이 되어지는 동안 제가 재료 이렇게 썰어서 준비했어요. 네네. 예, 들깨가루도 준비했고요. 재료. 그다음에 예, 버섯, 버섯, 호박, 감자, 감자, 파. 예. 다 들어가 있네요. 계절이 원하는 채소들 다 아니 그래서 근데 왜 그냥 수제비도 있고 김치 수제비도 있고 수제비 종류가 많은데 네. 왜 들깨 수제비를 선택했을까요? 네, 들깨 수제비요. 들깨 그럼 기본적으로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요렇게 이렇게 가루류가 들어갔을 때 가루가 나는 냄새가 특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 냄새들을 감해주는 것도 누가 한다? 바로 쌀 가루에 들어가는 들깨 가루가. 가루쌀, 가루쌀이 들어가는. 예, 맞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쌀가루가 아니라 가루쌀. 어때 잘 참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국간을 먼저 합니다. 오. 이렇게 국간을 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렇게 끓으면 끓을수록 구수한 맛이 우러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끓어나도록 하고요. 그럴듯하네요, 이 그다음에 색깔이. 예, 제가 이제 이거 뚝뚝 띄어서 넣어보도록 가루쌀로 할게요. 반죽간. 네, 그런데 이렇게 뚝뚝 띄어 넣을 때는요. 희한하게도요. 제가 이런 거 잘 사용해요. 요거 있죠. 랩. 밀대로 이렇게 잘 밀어볼게요. 비닐 안에서 밀어서 좀 얇게. 보이시나요? 아, 이거를 요렇게. 밀대로 쓰는 예, 거군요. 요렇게 밀대로 얇게 밀어서 그다음에 요렇게 얇게 밀어진 것들 뚝뚝 띄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떨어지네요. 그렇죠. 잘 떨어지죠. 강력 뭘로 썼다? 강력 가루쌀. 가루쌀. 예, 강력 가루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띄어 넣으시면 되고요. 들깨가루 언제 넣는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넣는다. 예, 그리고 소금도. 네. 예, 우리 국간장 먼저 넣었으니까 먹고 소금으로 싶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파 조금 마저 이미 끓은 데다 좀 넣고요. 그다음에 소금 좀 양념 조금 넣어서 들깨가루 마저 아까 한 스푼 끓었는데 마무리해서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건강에 좋겠네요. 네, 그럼 맛볼까요? 네, 저도 먹고 싶네요.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썰렁한 날 네. 내 몸을 위한 가루쌀 들깨 수제비. 어우, 아침 안 먹고 오길 잘했다. 그러니까요. 이거 먹으려고. 으아, 국물이 담겼거든요. 네. 으아, 자, 들깨 수제비. 으아. 오, 좀 뜨겁죠? 들깨 냄새가 확 나요. 아 진짜요? 네. 그게 영양소가 팍 들어오는 느낌? 잠깐만. 이거 보약이에요. 수제비 반죽은 어떠세요? 수제비, 그 밀가루 수제비하고 다른 게 네. 이게 쫀득쫀득하면서 그렇죠. 식감이 어떤 거냐면 미끈미끈하면서 잘 씹혀요. 아, 네. 이거 보약이다, 보약. 오.
일단 들깨가루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고수하고 짭짤한데 그죠, 예. 저는 궁금한 게 이 식감이었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수제비는 흐물흐물한 걸 싫어해요. 근데 이 가루살이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쫀득쫀득함이 예, 쫀득해요. 차원이 다른 게 앞으로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 시키지 마세요. 보니까 저도 정했어요. 오늘 저녁은 바로 가루살 들깨 수제비로 정했습니다. 사실 저녁에 밀가루 수제비로 막 해먹으면 저녁 내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가루살로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